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본격적으로 신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국내파 지도자 선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거스 히딩크를 꿈꾸는 네덜란드 출신 감독들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직접 맡고 싶다며 제안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 2월 안에 새로운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최신 보도 상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1일 오전 11시에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회의를 마무리한 이후 오후 3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가져갈지 또 어떤 후보군들이 있을지까지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대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정혜성 전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정혜성 전 전남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한 국내 코치로 활동을 했고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허정무 감독을 지원한 수석 코치로 첫 원정 월드컵 16강에도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도 대표팀의 이제 외국인 감독과 코치 그리고 국내파 코치와 선수단 사이에 조금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 잠시 대표팀을 지원하면서 코치직을 맡기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는 대한축구협회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로 대표팀을 재구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력강화 위원들도 선임이 됐는데요. 고정훈 현 김포FC 감독, 박성배 현 숭실대 축구부 감독, 그리고 현재 TVN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호 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광주FC의 전직 수석 코치인 송명원 코치와 여자축구계의 대부로 불리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윤덕여 감독, 그리고 현재 강원FC를 이끌고 있는 윤정환 감독, 그리고 여자축구 문경 상무팀의 이미영 감독과 축구선수 출신으로 현재 QMIT, 축구 관련 각종 새로운 I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기 대표가 선임이 됐고요. 또 박항서 감독과 함께 베트남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던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인 이영진 코치와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맡았었고 또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도 맡았었던 현 프로축구연맹 새로운 기술위원장 전경준 전 감독 등이 새로운 10명의 전력강화위원이 됐는데 이영진 코치도 전경준 코치도 그렇고 윤정환 감독도 그렇고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으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이고 또 박성배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클린스만 감독 시절의 전술적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1일 오전 11시에 1차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령탑 선임을 포함한 대표팀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논의의 내용도 오늘 오후에 바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국내 언론들의 보도와 저희도 확보한 내용들에 따르면 빠르게 이제 3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 태국과의 경기를 지휘해야 하고 또 지금 대표 선수들이 아시안컵 기간 중에 보였던 이 불화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선수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또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과 잘 아는 국내 감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시점에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고 싶어하는 유럽 축구계의 명망이 있는 또 선수 시절에 이름값도 있었던 지도자들이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사를 먼저 본인들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히딩크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네덜란드 출신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 20일의 보도를 보면 축구계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코쿠 감독이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역제안을 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쿠 감독은 FC 바르셀로나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던 대선수 출신이고 1998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한국과의 경기에도 출전해서 골맛을 봤었죠. 바르셀로나 시절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뛰었던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또 보비 롭슨, 루이 파날, 레이카르트 등 성공적인 그런 바르셀로나의 시절을 이끌었던 감독들에게 지도를 받은 인물인데요. 이 코쿠 감독
감독이 최근까지도 이제 유럽의 무대에서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 감각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네덜란드 레전드,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인 프랑크 더부르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 또 과거 한국 대표팀과 협상했지만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무산됐던 베르트 판마르바이크 감독도 한국 대표팀 감독 측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판마르바이크 감독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긴 하지만 또 과거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 문제로 인해 사임한 것을 판마르바이크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마르바이크 감독이 이제 먼저 제안해 오면서 한국에 상주할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가장 또 주목이 되는 인물은 더부르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부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 감독으로 이제 에레디비지 4연속 우승을 이뤘던 바도 있고, 물론 인터밀란과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이제 갑자기 맡아서 유로 2020 대회, 물론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조별리그의 경기력이 꽤 괜찮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메이저 대회를 경험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마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팀에 오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최근 아시아 대표팀을 많이 이끌었는데요.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 감독직에서 경질된 이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 필립 코크 감독과 프랑크 더부르 감독이 본인의 이제 클럽팀을 이끌 때 한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우선 코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4-2005 시즌 당시에 PSV 에인토벤에서 선수로 뛸 때 박지성, 이영표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뤘었고, 그리고 2013-14 시즌에 PSV 에인토벤의 정식 감독이 됐을 때 박지성 선수가 퀸즈 파크 레인저스를 떠나서 자신의 현역 마지막 시즌을 신정팀에 돌아와서 뛸 때 감독으로서 또 함께 했던 바가 있습니다. PSV 에인토벤에서는 3차례 이제 에레디비지 우승을 차지했고, 네덜란드 FA컵인 KNVB컵 우승컵을 이루는 등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 팀을 떠난 이후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우선 코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네덜란드 대표팀의 수석 코치 역할을 맡으면서 네덜란드 대표팀의 주요 메이저 대회도 경험을 했고, 또 PSV 에인토벤의 감독 대행을 거쳐서 정식 감독으로 2018년까지 꽤 오랜 기간 팀을 지휘하면서 64.89%의 높은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요한 크루이프 샬, 네덜란드 슈퍼컵을 포함한 총 6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2015년과 2018년에는 네덜란드 올해의 감독상인 리누스 미헬스 어워드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다만 2018년에 튀르키예 명문 클럽인 페네르바체에 부임했을 때는 4개월여 만에 총 15경기를 지휘한 이후에 3승 5무 7패, 승률 20%에 불과한 극도의 부진을 보이면서 경질이 됐었고,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소속되어 있던 더비 카운티 감독으로 이제 부임하면서 2019년 현직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한 시즌을 잘 보내긴 했지만 두 번째 시즌의 초반이었던 2020년 11월에 또한 극도의 부진을 보이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이때 승률도 30%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와 더비 카운티에서 연달아 실패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2022년 9월 달에 위기에 놓여있던 네덜란드 클럽 비테세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 비테세에도 첫 시즌은 나쁘진 않았지만 바로 올 시즌이죠. 2023-2024 시즌이 개막한 초반 11월 11일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어요. 팀이 최하위까지 추락했고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면서 강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맡은 3개의 팀에서 모두 부진했다는 점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크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데 조금 수비적인 대형으로 팀을 운영해왔던 부분들, 특히 가장 최근에 맡았던 BTS에서의 올 시즌에 리그 12경기 2승 2무 8패, 무려 8번의 패배를 당하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금 크게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BTS에서의 부진 때문에 사실은 전북현대 새로운 감독 리스트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현대가 단 페트리스코 감독을 선임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국 대표팀을 맡기기에는 조금 코크 감독의 최근 이력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크 더부르 감독이 차라리 이제 감독 커리어로 봤을 때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아약스에서 처음 유스 감독을 맡았고, 또 2008년에 코쿠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대표팀의 코치직을 맡아오다가 2010년에 아약스의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약스에서 4차례 에레디비지 우승을 이제 이뤘고, 또 요한 크루이프 샬 우승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인터밀란 감독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큰 실패를 겪으면서 4개월 만에 14경기를 치른 만에 5승 2무 7패 최악의 성적으로 인해 조기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맡게 됐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죠. 5경기만에 경질됐는데 1승 4패로 정말 극악의 성적을 보였고 이때 또 이청용 선수와 함께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2018년에 부임해서 여기서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컴페오네스컵 우승과 US 오픈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감독 경력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부임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아서 유로 2020 대회를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유로 2020에서 말씀드린 대로 16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조별리그 전승 과정에서는 꽤 팀을 안정적으로 잘 개편하고 이어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코 더부르 감독 역시 2013년과 2014년 네덜란드 올해의 감독인 리니스 미헬스 어워드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네덜란드 대표팀을 물러난 이후에는 지난 2023년에 아랍에미리트 클럽 알 자지라를 맡았는데 여기서도 좀 사실 성과가 안 좋았어요. 6월에 부임해서 지난해 12월에 경질됐는데요. 14경기에서 5승 3무 5패로 리그 성적이 7위로 추락하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더부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즉 클린스만 감독이 운영해왔던 기존 대표팀의 전술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경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코쿠 감독보다는 큰 무대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해봤고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부르 감독 역시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리그를 경험하면서 아시안 무대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대한 도전 의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더부르 감독과 판마르바이크 감독 외에 스티브 브루스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공식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최근 베트남 3부 리그에 속한 박린 FC의 고문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알리면서도 다른 협회나 구단의 감독직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제안들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박린 FC의 고문직과 다른 대표팀 감독직을 병행할 수 있는 계약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언론 취재진의 보도와 저희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한국인 지도자의 가능성이 높고 박항서 감독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독들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당장 3월 1일에 개막할 K리그 구단의 감독을 빼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축구대표팀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최우선 옵션이 이미 K리그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이 홍명보 울산 HD 감독, 김기동 FC 서울 감독,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입니다. 사실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기 직전에 가장 유력한 대표팀 감독 후보였어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꽤 보여줬어요. 도쿄올림픽에서 조금 성과가 아쉽긴 했지만은 전술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왔고 정말 잔뼈가 굵은 지도자인데 문제는 이제 막 제주 감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이고요. 또 포항 스틸러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건 김기동 감독 역시 자신의 전술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검증받았지만 이제 막 FC 서울 감독으로 부임한 감독을 빼오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감독들 중에서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이미 울산에 2차례 K리그 우승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이미 구단 측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월 A매치까지만 임시감독 체제로 가고 6월 A매치에 맞춰서 정식 감독을 찾을 수 있다. 즉 홍명보 감독이 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울산 HD가 3월 말에도 ACL 8강 경기를 치를 수가 있고 또 당분간 K리그 일정뿐 아니라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3월은 임시로 잠깐 왔다 갔다 병행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의 취재력이 뛰어난 송지훈 기자의 보도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MBC 같은 경우도 임시 체제 없이 국내파 감독으로 간다. 3월에 감독은 임시는 안 둔다. 거의 정식으로 간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2월 말에 확정을 할 텐데 앞서 언급드린 이제 김기동, 김학범 감독이 어려운 가운데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감독 3명이 최우선 옵션이다. 여기에서 이제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FA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부임할 수는 있지만 유일하게 이 후보군들 중에서 대표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황선홍 감독이 1, 2순위로 알려지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은 지금 파리 올림픽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본인의 일정도 빡빡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유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MBC는 선수들끼리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대표팀의 내부 활동이 심한 만큼 어수선한 선수단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선임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라면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무게감이 있는 홍명보 감독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황선홍 감독 역시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본인이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영국 출장을 갔고 또 3월 달에 A매치 기간 동안 또 올림픽 대표팀을 소집해서 친선 경기도 치를 예정이고 굉장히 많은 일정들 게다가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할 수 있는 유럽파 선수들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셀틱의 양현준, 오현규 등의 이제 구단까지 돌고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해요. 게다가 4월에 개막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둬야만 파리 올림픽에 갈 수 있는데 이 3월 A매치 기간과 4월 이제 대표팀을 운영할 기간들 속에서 올림픽 팀과 병행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B조에 속해 있는데 만만치 않은 일본, 아랍에미리트의 중국까지 한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병행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3월 태국과의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피파 랭킹이 아시아에서 3위인데 피파 랭킹 포인트가 1566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순위가 23위에 있는 호주입니다. 우리가 22위, 호주가 23위니까 이 두 팀이 이제 3월 A매치 결과를 통해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호주의 피파 랭킹 포인트도 1555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태국과의 2연전 중에 한 경기만 못 이겨도 호주가 3월 A매치를 모두 다 이길 경우 우리가 이제 피파 랭킹을 호주에 추월당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올해 9월에 시작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이 사실상 최종 예선격이거든요.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조로 나뉘어서 상위 1, 2위 팀이 이제 본선 직행 티켓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톱시드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피파 랭킹 4위가 되면 일본, 이란, 호주 등과 한 조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을 3포트에서도 이라크, 4포트의 요르단, 5포트의 시리아를 만나면 2위뿐 아니라 3, 4위를 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나머지 아시아팀의 기세가 좋고 또 우리의 전력과 우리의 상황,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정식 감독을 빨리 선임해서 태국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수가 없는데요. 과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 감독들로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회의를 통해 방향을 바꾸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대로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게 될지 또 국내파 감독을 선임한다면 어떤 감독으로 최종 협상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지 2월 안에 결정하게 될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